어린이들 머리 좋아져야 되고 노인들도 치매 예방해야 돼. 야 좋다. 약이야 약. 보드게임 산업은 출판사랑 비슷하다. 출판사? 게임사가 아니라 출판사요. 보드게임 산업의 전망을 좀 재용님은 어떻게 전망 보시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네. 거다. 소비문화인문의 경제 이야기 비주류 경제학 호스트를 맡은 저는 토스 김창선이고요. 저는 재무덕후 이재용입니다. 이번 주 비주류 경제학 주제는 보드게임인데요. 게스트로 넉사이님 그리고 가이오트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넉사이님을 머니코드가 아니라 저희가 비주류 경제학에서 뵐 줄은 몰랐는데 그러게요. 요새 이제 보드게임 콘텐츠에 넉사이님이 진짜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유독 과몰입 중이시라고. 블루오션이죠. 예, 제가 빨리 선점을 해야 한다. 이 업계 끈다. 안 뜨더라도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면은 네. 제가 좀 빨리 좀 선점을 좀 빠르게 좀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죠. 요즘 어쨌든 한창 이제 보드게임에 과몰입 네네네. 중이신데 예. 내가 이 정도로 덕후다 싶은 좀 포인트가 있는지. 사실 보드 게임은 게임보다 그 액세서리가 더 많이 들어요. 액세서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10만 원 정도 넘어가는 규모의 게임들이 있습니다. 그쵸. 네, 굉장히 많은데 결국에는 그것들을 빨리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또 오거나이저라는 오거나이저 게 있어야지. 필요합니다. 오거나이저? 예, 오거나이저는 뭐냐? 카드 이렇게 막 뭔지 꽂아놓고 제가 막 이런 거 선물 있잖아요. 정리통? 예. 근데 그 녀석이 이제 가구예요. 네. 예, 그 박스 안에 들어가는 그쵸. 가구인데 네. 그 녀석이 정리가 쫙 차르륵 되는 거 자체를 이제 즐기기 시작하는 수준이 된 거예요. 세팅이 게임 완벽하게 안에. 돼야 돼. 근데 그 오거나이저 가격이 또 만만치 않아요. 게임만 해요. 게임이 5만 원이면 오거나이저가 5만 원이고. 와. 그러면 다행이죠. 거의 8만 원. 5면 8, 11이면 12. 막 이거. 그러니까 게임 하나를 사면은 결국에는 네. 따따블이 된다. 아, 본편보다 약간 DLC가 더 비싼 것 같은. 네네. 그리고 어느 순간 진짜 이럴 줄 몰랐는데 제가 이제 가정도 생기고 예. 뭔가 좀 고요한 시간이 많이 없어요. 제가 이제 살면서. 근데 집에서 넷플릭스로 제가 좋아하는 걸 틀어놓고 네. 이 카드에 또 비닐을 씌워요. 카드에 비닐을 씌운다. 왜냐면 이게 종이 아닙니까? 이게 네. 물이 떨어지면 이게 색깔도 번지고 좀 꾸쭈글쭈글해져요. 꾸쭈글꾸해지니까 예. 이거 비닐을 씌우는데 그거를 넷플릭스를 틀어놓고 비닐을 씌우는 그 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수백 장이 돼서 부업하듯이. 예, 그쵸. 너무 즐겁고 치매 예방에 1등입니다. 치매 예방에. 예. 그럼 과학적인 효과까지. 미래의 바보가 되고 싶지 않다면 네. 지금 시작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대단한 타이틀인데 네. 보드게임계의 아이돌이라고 아이돌. 불리는 예. 가이오트님을 모셨어요. 예. 근데 업계에서는 모르는 분이 없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예, 저는 이제 2002년에 우리나라의 보드게임 카페가 처음 시작될 때 이제 제가 하던 일 그만두고 이제 그 보드게임 카페 알바로 시작해서 점장하고 네. 이제 그때부터 계속 이제 업계에 계속 있어요. 음. 현재는 이제 코리아 보드게임즈라는 회사에서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작가 겸 네. 진행자 역할을 하고 있죠. 아니 우리나라 보드게임 씬에서 가이오트님이 좀 어떤 존재인지 약간 좀 주변의 의견이 궁금해요. 제이지. 제이지를 아십니까? 예. 제이지. 예. 마약상으로 시작해서 한국 미국에서 힙합에 대한 어떤 아이콘. 예. 근데 이제 코리아 보드게임즈라는 회사에 소속되신다고 들었어요. 예. 어떤 회사인가요? 한국을 좀 대표하는 이제 보드게임 회사이고 그치. 주로 하는 일은 이제 개발과 유통입니다. 이 대표적인 게임 바로 할리갈리, 할리갈리, 루미큐브, 네. 카탄, 그쵸. 카르카손 네. 이런 거 있고 이제 보드 게임 매니아들을 위한 게임 뭐 푸에르토리코, 아그리콜라, 뭐 테라포밍 마스, 다 있어. 아크노바. 네, 어지간한 명작들은 없을 수 거의 없지. 저희를 거치지 않고는 할 수 없다. 다 코리아 보드게임즈를 통해서 유통이 예. 되는군요. 두 분은 약간 어떤 좀 보드게임을 제일 좋아하세요? 여기서 유통하는 게임들 중에. 저 듣고 싶어요. 네. 형님이 어떤 거 즐기시나요? 저는 이제 푸에르토리코. 네. 네. 클래식이죠. 네, 좋아하는데 네. 조금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네. 뭐 헤비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있어요. 네. 파티원을 모으기가 힘들어. 몇 명을 모아야 되는데요? 일단 한 4명 정도 있으면 딱 좋은데. 아, 4명. 근데 그 수준까지 끌어올리기가 너무 힘들어. 맞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걸로 일단 영업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영업을 한다. 영업용 게임으로 일단 레벨 1, 2, 3를 깔아.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 해보고 재밌어? 어. 2, 레벨 2 그럼 다음 게임 하고 맞습니다. 재밌어? 그러면 프레이토리코 한 번만 해볼까? 약간 이런 식으로 한 이제. 2단계는 거쳐야 되죠. 예, 그쵸. 이거 약간 다단계 회사 같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거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 현장에서 이렇게 전도하시는 플레이어들이 이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라인업도 이렇게 무지개처럼 갖춰드리지 않으면 안 돼요. 거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예. 어. 모두를 위한 상품.
와, 이런 식이죠. 근데 이게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무섭네요. 네. 종교인데 거의. 당연히 그럼 넉살님도 애가 크면 또 살 거잖아 또 애기 거. 아니 벌써 다 세팅이 돼 있어요. 예. 나이별로. 잘하기만 해. 그럼요. 오늘 제가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회차가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네. 이 세 분을 보니까 음. 보드게임 덕후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가이오트님은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공통점 예.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죠? 이게 보드 게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넉살님처럼 외향적이면서 에너지가 많은 분들도 있는데 이쪽에 잘 빠지는 분들이 뭐 내향적이고 평소에 보면 쭈구리 같은데 사실은 에너지가 굉장히 많다는 걸 감춰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보드 게임 해보고 이거 내 세상인데? 빵 터져갖고 이건 내 세상인데. 완전 신나서 터지고 맞아. 전형적으로 가이오트님이 그런 분이신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정답이에요. 이건 약간 네. 제 추론인데 의외로 머리를 많이 써야 되니까 네. 고학력자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또 그건 아닌가요? 저 약간 한 말씀 드리면은 그 농담조로 항상 예. 장사하는 사람이 잘한다. 예. 하거든요. 장사 게임이 대부분 손익계산이니까. 예, 손익계산이 많아요. 결국에는 수학에 진짜로 관련된 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계산하고 뭔가를 또 구매하고 뭘 지어야 되는데 그 계산을 이거를 처음 해본 사람이 1등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냥 습관처럼 계산하는 예, 게 예.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업 머리가 또 다른지 예. 그런 맞아요. 건 제가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랑 좀 다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드게임 왜 좋나 생각해 보면 저는 새로운 거를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네네. 박스를 사. 그렇지. 그 룰을 막 1시간 2시간 읽어. 네. 그다음에 친구들을 모아. 자, 봐. 이거는 어떤 게임이냐면 이런 게임이야. 이 설명해 주는 과정이 재밌는 거야. 이런 분들이야말로 진짜 보드게임 찐 덕후 분들이시네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드게임 산업에 대해서 오늘 좀 다룰 거잖아요. 예. 그 보드게임 산업이라는 말이 저는 아직도 어색한데 그 회계사님이 네. 보드게임 산업의 특징을 네. 간단히 티징해 본다면? 보드게임 산업은 약간 출판사랑 비슷하다. 출판사? 예. 게임사가 아니라 출판사. 회사도 파주에 있으시잖아요. 예. 파주에 있으시고 일단 뭔가 인수회를 많이 해야 돼. 맞습니다. 예, 찍어내야 되고 굉장히 다품종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 판매. 어. 그래서 변화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의미 있는 거는 약간 교육적인 치매 예방. 교구 치매 예방. 약이야 약. 예. 이거는 예. 이거 출판도 비슷하잖아요. 이게 출판 사업이 성장을 안 한다고 없어져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 예. 출판이 있어야 사회가 막 이게 똑똑해지고 현명해지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럼 보드 게임 산업 성장을 많이 안 한다고 해서 의미가 없느냐? 아니다. 어린이들 머리 좋아져야 되고 노인들도 치매 예방해야 되고. 야 좋다. 약간 그러니까 멘트 좋다. 공익적인 측면도 예, 또 맞습니다. 있다. 어제는 출판사 시장과 굉장히 비슷한 시장이다. 약간 이렇게 좀 문을 열어봤고 네. 사실 오늘 보드게임 덕후 세 분을 모신 만큼 네. 보드게임 한 판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라스베가스라는 게임을 준비를 했는데 네. 재용님이 추천하신 게임이잖아요. 어떤 게임인지. 위험한 게임이에요. 이게 이제 영업용으로 제일 좋은 게임 중에 하나고요. 영업용 게임. 영업용이라고 하면 일단 룰이 굉장히 간단해요. 누구나 한 1, 2분만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 그렇게 막 지루하거나 단순하냐. 또 은근히 또 약간 쫄리는 그런 맛들이 있어요. 예, 맞아요. 예. 이 라스베가스는 제가 또 추억이 좀 있습니다. 네. 왜냐면 롤토에 이제 같이 하는 햇님 누나, 네. 네. 저는 우리 햇님 누나네 집에 놀러 가서 제가 하나 가져갔던 게 라스베가스였어요. 이제 네. 한번 해보자. 근데 조금 이제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으면서 좀 늦게 꺼냈는데 햇님 누나 딱 한마디 했어. 이걸 왜 이 시간에 꺼냈냐? 진작 꺼내서 빨리 했었어야지. 야 이걸 왜 이렇게 늦게 했니? 너무 재밌어서. 그 다음 날 바로 구매. 예, 어. 바로 구매. 위험한 게임. 위험한 게임이에요. 어. 예. 오케이. 그러면 이제 비주류 경제학대 라스베가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있다. 사람 초대해놓고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뭐야 이게 뭐야? 야 쇼미 2등 했을 때보다 더 좋아. 오랜만에 찐 비주류다운 주제 보드게임 편 본격적인 시작을 해볼 텐데요. 디지털 시대에 왜 이런 아날로그 게임이 아직도 사랑받는지 업계인과 덕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해요. 먼저 아까 플레이한 이 라스베가스 보드게임 안에서 어떤 장르에 속하는 게임이에요? 이게 보드게임 하는 분들은 이거 장르 구별을 이렇게 명확하게 하지 않으려는 편이거든요. 그 게임의 형식이라든가 카테고리에 따른 키워드가 100개에서 200개 사이 정도 돼요. 그 100개에서 200개가 다 장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굳이 네. 그런 식으로 부르면 이건 에리아 메이저리티 영향력 게임 이렇게 불러요. 에리아 메이저리티 영향력 게임? 예. 진짜 디테일하다. 그렇지만 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냥 게임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냥 어린이 게임, 가족 게임,
이제 전략 게임, 테마틱 게임 이렇게 보는데 이제 장르 중에서 어떤 그 전형이 되게 확고해서 얘는 그냥 장르대로 불러도 사람들 사이에 오해가 없겠다 하는 것들로는 이제 추상 전략 게임하고 워 게임 뭐 요 정도는 그렇게 말하면은 이제 오해가 없이 받아들여요. 근데 바둑, 체스 이런 게 이제 추상 전략 게임. 추상 전략 게임. 예. 윷놀이도 보드 게임이에요. 예, 윷놀이 보드 게임. 아니 왜냐면 저는 약간 보드 게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안 쳐주지라고 생각하실 줄 전혀, 알았어요. 전혀. 해요. 그게 짱이죠. 어쨌든 이런 클래식도 있고 요즘 나오는 어떤 작품들도 궁금한데 1년에 몇 개 정도의 이제 새 작품들 타이틀이 나와요. 네 자리 숫자가 해마다 나온다라고 1000개 이상 생각합니다. 나온다. 와, 이거는 이 천 근거는 달이구나. 뭐냐면 10월이 되면은 독일에서 하는 SN 슈필이라고 하는 세계 보드 게임 박람회가 있거든요. 거기 출품작이 1000개 정도 돼요. 거기서 처음 선보이는 이제 작품들이 거기서 꽤 많은 신작이 나오는데 맞아요. 온 세상 신작이 다 거기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더 많죠. 예. 그럼 통상 보드 게임을 만드는 과정 이게 좀 궁금한데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일단은 이제 게임 구조를 이제 생각해내는 작가가 있죠. 작가. 작가가 그럼 이제 개발사의 문을 두들깁니다. 이거 한번 출판해 주세요. 그럼 이제 개발사는 뭐 하는 거냐면은 이 작가의 아이디어를 상품처럼 만드는 거예요. 이걸 상품으로 만들려면은 말 몇 개가 필요하고 뭐가 이렇게 하고 룰을 이렇게 만들고 상자는 이만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은 이제 각 나라별로 생산하고 싶은 수량을 다 이렇게 걷어요. 그래서 한 군데서 공동 생산을 합니다. 아 진짜요? 그래야 좀 효율적이니까. 그리고 오래 네네네. 걸리는구나.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 보드 게임 인쇄가 저는 이렇게 두껍게 인쇄해서 이렇게 딱 따내는 거 요게 그렇게 어렵고 돈 들어가는 일인 줄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는 매니팩처가 전 세계에 많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또 독점하고 있겠네요. 뭐 생산을. 한 군데에서 영어로도 만들고 한국어로도 만들고 예, 맞아요. 예. 내가 모은 돈이 얼마지? 작가보다 근데 이게 돈이 되겠는데? 그런 매니팩처 회사 가보면 되게 경이적이에요. 커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렇지. 단순하지가 않 종이만 하는 게 아니라 맞아. 플라스틱도 해야 되고 예. 나무도 해야 되고 맞아. 뭐 네네. 스티커도 해야 되고 엄청 많으니까. 예, 그럼 이제 다 걷어가지고 그 나라마다 사오는 단가는 다른데 어쨌든 거의 같은 품질로. 어쨌든 이렇게 단어를 보면 작가, 출판 이런 단어를 쓰는 거 보면 정말 출판사랑 너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요새 가장 좀 핫한, 그러니까 이 덕후분들 사이에서 핫하고 트렌디한 게임은 어떤 게 있어요? 보통은 이제 한 2년쯤 전에 나온 아크노바가 좀 핫했고요. 아크노바. 어려워. 그거보다 한 5년쯤 전에 나왔던 테라포밍 마스도 좋았고요. 테포마가 꽤 오래 예. 잘 나갔죠. 근데 테포마가 진짜 근데 대박인 게 약간 포문을 연 게임이라 어떤 포문을 그러니까 연죠? 이 정도 상급 게임도 팔린다. 그래서 맞아. 예. 보통 난이도가 있거든요. 뭐 보드 게임 긱이라는 커뮤니티가 있고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웨이트라고 무게감을 그러니까 선정을 네, 해서 맞습니다. 평점 같은 게 나와요. 무게감이라는 단어를 예, 써요. 웨이트라는 말을 게임이 써요. 어려우면 5점, 그러니까 쉬우면 1점. 얘는 1점이에요. 5점 5점 만점에. 5점 만점에. 보통 이제 아그리콜라나 테포마가 한 3점대. 맞아요. 예. 미들급 같은. 예, 그래서 3점대는 보통 게임하는데 한 2시간씩 걸려요. 최소 진짜. 최소. 그러니까 웬만큼 이게 딱 이게 같이 몰입되지 않으면 플레이를 할 수가 없어요. 즉 설명 듣다가 집에 가. 예, 그러니까 3점대가 그렇게 잘 팔렸다. 아그리콜라 말이 테포마가 안 잘 되지. 팔렸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좀 많이 좀 되겠다. 보드 게이머들이 성숙했다. 예. 예. 이렇게 대표적인 보드게임 타이틀 얘기를 해봤는데 업계에 오래 계신 입장에서 잘 되는 보드게임의 조건도 있는지 궁금해요. 그냥 전체적으로 전 세계 트렌드랑 저희랑 아주 큰 차이는 없는데 약간 저희가 이제 느끼는 거는 이게 학교가 되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요? 학교. 이건 교육 게임이야라는 느낌이 오는 작품이 우리나라에서 되게 잘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이 중에 이제 다빈치 코드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오, 되게 영화 재밌는 아니에요? 제목만 다빈치 코드고 뭔가 실제로는 영화를 IP로 한 예, 건가? 여기 막 숫자 같은 게 막 이렇게 있는데 너 이거 숫자 3이지 뭐 이렇게 맞히는 게임이에요. 네, 뭐 숫자 논리추리 같은 거 하는 게임입니다. 재밌어. 근데 그게 그 게임 자체도 되게 잘 만든 게임이긴 합니다만 이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팔아요. 우리나라에서. 예, 그리고 또 할리갈리조차도 저기 우리나라 저기 교육 시장에서는 이거 숫자 5을 빨리 인식하는 게임이야. 아, 뭘 그렇게까지? 이게 산수 교육 게임이야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민첩성 게임이죠. 민첩성 산수는 게임. 아니지.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교육 시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으면은 다 그렇게 접근하고 애들이 힘이 강하니까. 애들 게 잘 팔린다. 그럼 반대로 덕후들의 좀 심장을 건드리는 그래 이게 예. 문제야.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어요? 한국은 약간 뭐 수입할 때 주사위 굴리는 느낌이에요. 아. 이게 외국에선 잘 됐는데 안 될 수도 있는. 시장 크기가 어느 정도 됐으면은
이거는 되는 게임이야. 예.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항상 주사위 굴리는 느낌. 그렇구나. 그래서 보면 어떤 게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들여오고 1시간도 안 돼서 완판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고 근데 그럼 되게 열받아요. 재생산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할 얘기가 품절이 너무 막 많다. 3개월 막 그쵸? 6개월씩 예. 있어. 바로바로 찍어내야 되는데. 그 디지털 게임하고 다르잖아요. 디지털 게임은 CD만 찍으면 아 진짜 CD에다가 좀 적당히 좀 며칠만 하세요 형님. 좀 많이 찍어요 제발. 근데 모르니까 예, 얼마 팔릴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예. 그렇지만 예. 이 정말 예, 알잖아요. 이런 품절 이- 기다리는 거. 예. 근데 예측을 못 하셔서 그런 예, 거죠. 예측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어. 저희들 판단에는 얘도 한 요 정도 팔리고 얘도 한 이 정도 팔리는데 얘는 이렇게 팔리고 얘는 안 팔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품절이 만약에 품절 됐을 때 기다리는 사람이 이만큼이냐 아니면 정말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품절이 맞아. 되는데 몰라요. 이거의 문제인 거죠. 맞아. 그러니까 예. 1000개를 만들었는데 한 그렇지. 시간 만에 팔렸어. 맞아. 그래서 1000개를 한 3개월 걸려 또 찍었는데 100개만 팔려. 100개 팔고 그럴 수 있어요. 100명만 원하는 거야. 그럴 수 있었던 거야. 그게 맞아요. 문제인 그런 거죠. 게임 꽤 많은 것 맞아. 같아. 꽤 많아요. 맞아. 이제 좀 네. 재용님한테 궁금한데 네. 아마 국내 최초로 보는 보드 게임 산업 분석이 아닐까 싶어요. 네. 먼저 전 세계 보드 게임 산업은 어느 정도 규모인지 궁금하더라고요. 뭐 이걸 뭐 정확하게 뭐 산출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대략 이제 시장 정보를 찾아보면 130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6, 7조 정도 될라나요? 오, 네. 작은 시장은 아니고 연평균으로도 한 10에서 13% 정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고도 성장까지는 아닌데 한 10% 성장 그래도 준수한 성장이거든요. 10%면 아이들은 자라나니까. 제 생각엔 출산율이랑 비슷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좀 연결돼 네. 있긴 하겠네요. 아이들이 많이 나올수록 예, 그러니까 꾸준히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산업이긴 한 것 같아요. 아니 보드 게임 하면 이제 아날로그 게임이라고 생각을 네. 하니까 예, 예. 진짜 그 옛날 게임에 가까운 무언가라고 네, 네, 생각을 하는데 성장률만 보면은 네. 두 자릿수 성장률은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게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업은 소위 말해 리텐션이 100%다. 리텐션이 100%다. 떠나지를 않는다. 그렇지. 이거 쉴 수는 위험해. 있어도 이거 위험한 안 거야. 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저도 자라나면 지금 저희 애랑 보드 게임 많이 하거든요. 크면은 또 자기 자식을 낳으면 또 이제 보드 게임 맞아요. 할 거고. 어쨌든 이게 계속 그렇게 성장하는 구조가 보드 게임의 시장 아닌가라는 느낌은 좀 들어요. 아까 티징에서 이제 보드 네. 게임 산업은 출판사랑 유사하다라고 네. 이야기를 네. 해주셨잖아요. 네. 좀 어떤 점에서 그런지 좀 더 풀어 설명해 주시면. 정말 다품종이고요. 진짜. 정말 다품종이고 네. 창고 있으시죠? 예. 엄청 크죠? 예. 크고 많아요. 많죠. 예, 왜 그 예전에 출판사 얘기에서도 했던 것처럼 보통 출판사의 창고 내지는 깔려 있는 서점의 재고 합쳐 보면 1년치 팔아야 되는 책의 원가보다 더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제보가. 코복에도 비슷해요. 아니 보드 게임 네. 부피가 너무 커서 보드 네. 게임의 끝판 마지막 아이템은 집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진짜로 어쩔 수 없어요. 이 부피가 너무 커서 지금 저도 방이 터져서 네.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책이랑 비교해도 그래도 못해도. 요 정도는 진짜 작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예. 생각보다 원가가 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봐야 뭐 얼마나 들어가겠어 하지만 최소 30% 이상. 와. 코복의 기준으로 하면 원가율 50% 정도는 음. 충분히 나오는 정도로 생각보다 원가가 높고 하지만 1쇄 이상 파는 책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책 중에서도. 맞아.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막 하지만 이제 1쇄 이상 팔면은 잘했다. 이제 막 칭찬해 주시나요? 내부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아무래도 뭔가 2세가 되면 이제부터 이득이 남는구나. 됐다. 이제는 돼야. 새로 이번에 신제품 나왔는데 1쇄 털었다. 그러면은 아.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진짜 개념이 출판사에서 가지는 생각이랑 거의 똑같네. 근데- 유세를 찍느냐 아니냐. 저도 원래 책을 또 좋아하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책은 텍스트만 읽으면 된다는 그게 있으니까 이게 디지털화 돼요. 그러니까 네. 경량화 할 수 있는데 보드 게임은 사실 그 불가능한 그쵸. 제품이잖아요. 네. 온라인으로 옮겨져도 아날로그적 감성, 오프라인으로 만나야만 네. 할 수 있는 그 감성이 있기 때문에 네. 변환이 안 돼서 창고나 이런 것들 물류나 음. 그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그게 아마 리스크가 계속 있지 네. 않나. 그래서 네. 생각보다 원가가 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번엔 개별 기업의 재무제표도 궁금한데 네. 들여다볼 만한 보드 게임 관련 기업이 있나요? 일단 근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이제 요 파란색 딱지가 붙어 있는 라벤스부르거. 라벤스부르거는 여기도 근데 비상장이라서 재무제표를 찾기는 좀 어려웠는데 서치를 해보면 대략 한 2018년 PDF 자료를 어떻게 입수해 보면은 2018년 자료? 진짜 어렵게 찾으셨겠네요. 어렵게 네. 찾으면은 여기가 2018년에 매출액이 한 5억 유로 정도 나옵니다. 7,500억 정도 벌고요. 7,500원. 최근에 조금 더 구글링 더 해보면 2022년엔 6억 유로 정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가파르지 않고 약간 이렇게 꾸준히 가고 있고 뭐 영업이익률이 한 9% 정도. 그러니까 약간 소소하게 성장하면서 그러니까
보통 보드 게임만 하는 회사는 잘 없고 보통 보드 게임의 완구가 같이 얹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라벤스브로어도 매출액의 상당 부분이 그래비트렉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비트렉스? 그래비트렉스라고 공 굴리는 거 있어요. 예, 이렇게. 그 옛날 과학 완구 같이 생긴 건데 구슬이 여기서부터 굴려서 쪼르르 해서 막 탁탁 튕겨가지고 막 착착착 가게 만드는 거를 만드는 게임이에요. 네, 잘하시네요. 예. 구슬이 막 한 10분 동안 혼자서 막 이거 엄청 크게 만들어가지고 막 계속 가 어디로 막. 근데 재밌잖아요 그게. 예. 조금 더 찾아보면은 이제 미국의 헤즈브로라는 회사도 있는데요. 이거는 뭐 워낙 유명한. 헤즈브로는 시총이 지금 100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조 정도 돼요. 음. 여기 매출액이 뭐 이제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한 이제 6조 6천억 정도 나오는데, 그럼 뭐 엄청 큰 회사인데 그 중에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보드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중에 한 30% 내외, 그 언더에 왜 30%면 굉장히 크네요. 근데 그것도 보드 게임 중에서도 뭘 많이 모노폴리죠. 파냐면 모노폴리 팔고요. 아 모노폴리가 헬즈브로예요? 아 그렇구나. 스크랩을 팔고요. 웬만한 고전은 거기서 다 팔고. 예, 뭐 게임 오브 더 라이프라든가 정말 많습니다. 진짜 저 대박은 이제 매직 더 게더링. 아. 매적 카드 게임 그 카드 배틀 뜨는 진짜 무서운 게임이에요. 카드인데 카드 종류가 2만 개가 넘는데요. 뽑기. 뽑기인데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프로 선수도 있어요. 프로 선수. 우리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 하듯이 네. 거기도 전업으로 그 전 세계 약간 테니스 약간 리그 뛰듯이 네. 정확합니다. 예. 리그 뛰는 분들이 계세요. 이유가 있구나. 아니 그 리셀로가 뭐 좋은 카드들은 막 엄청난 금액에 팔리기도 하고. 예, 야구 저도 카드처럼. 경험상 카드 한 장이 아이패드보다 비싼 적도 있고 그 정도. 와, 네. 아, 진짜 미국이라서. 그리고 여기가 또 이제 또 D&D 라이센스, 던전 앤 드래곤 라이센스가 그렇습니다. 있어가지고 영화도 이번에 나왔죠. 예, 그걸로 뭐 게임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뭐 발더스 게이트 3가 대박이죠, 나왔다. 대박이죠. 그러면 거기서 발더스 게이트 3를 판매량의 일정 퍼센트를 헤즈브로한테 줘야 돼. 왜? 내가 저작권으로. 당신의 룰을 썼어. 네. 그러니까 그걸 근점으로 이제 라이센싱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대략 여기도 평균적으로 영업이익률 한 9%대는 꾸준히 유지하는 예. 그런 회사이기는 합니다. 진짜 국내 보드 게임 회사들 상황도 좀 궁금한데 네. 여기 앞에 계시지만 네. 코리아 보드 게임즈 네. 자료도 혹시 볼 수 있나요? 아, 당연히 볼 수 있죠. 오. 나름 이제 대표 기업으로서. 오히려 저는 모르는 내용들. 네. 예, 우리나라의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규모가 된 회사가 예. 코보게밖에 없어요. 야, 예, 원앤 올리. 남밥 아니에요. 남바 그냥 빨리 좀 들여오세요. 한국에서는 제발 부탁 좀 드릴게요, 형님. 제발. 예. 그래서 코보게 재무제표 보면 이제 대략 한 2019년 20년도부터 생각해 보면 369억 정도의 매출액을 찍다가 2020년도에 490억. 21년에도 490억, 22년에 630억.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코로나에 이렇게 한번 계단을 딱 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2022년에 피크를 치고 이제 2023년에 살짝 내려오는 거죠. 살짝 내려오면서 577억 찍었지만 뭐 보통 영업이익이 뭐 2018년부터 시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58억, 63억, 90억, 61억, 88억 이런 식으로 대략 5, 6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따박따박 벌어요. 근데 약간 궁금한 예. 게 그때 최고 피크가 됐을 때 네. 그때 나온 게임이 뭐가 있죠? 가장 많이 팔린 게 2022년에 22년에 그냥 기존 거 많이 팔렸을 것 같아요. 그냥 기존 게 많이 팔려서 네. 예, 그냥 기존 게 많이 팔렸죠. 아니 코로나 시즌에 그런 걸 좀 체감을 하셨어요? 아, 예, 안 체감했습니다. 사던 사람이 갑자기 산다. 안 사던 사람이 산다는 느낌이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렇구나. 맞아요. 저도 2022년에 제일 많이 산 것 같아요. 근데 재무제표 보면 네. 되게 건강한 것 같아요 느낌이. 안정적이죠. 안정적인 것 아주 같아요. 따박따박 바닥을 잘 깔아놓고 찬찬찬찬 올라가는 회사인데 어쨌든 보드게임 업계가 성장한다는 거는 코보게가 같이 성장한다는 거고 그 가운데 잠깐 뭐 부침이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뭐 재고가 많이 깔렸어? 이번에 좀 생산을 좀 덜 하면 돼요. 안 돼.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짜증 나는 거예요. 신작 나와야 돼. 아니 왜 품절이야? 예. 재고밖에 없고. 아니 막 사이트가 마비돼요. 예. 그게 처음에 한두 시간 내에 들어가면 마비돼. 그리고 막 좀 있으면 품절돼. 예. 그러니까 이 온도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덕후들은 왜 많이 안 만드냐, 왜 자꾸 품절 나냐 이건데 약간 만드는 입장에서는 지금 재고는 또 너무 많이 쌓였으니까 다른 이 거 온도 재고가 차이가 많으니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익은 나지만 네. 왜 경쟁자가 잘 안 나타나냐 이 보드 게임계에 그거는 이래서 그래요. 이게 1등도 이렇게 힘든데. 그러니까. 사이즈가 막 뭐 예를 들어서 막 몇 천억 몇 조 하면은 야 그래도 우리가 좀 열심히 하면은 뭐 몇백억 원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야 1등도 약 6, 700억인데 캐시가 좀 간당간당해. 그러면 2등은 이 뭐 우리가 지금 일대가 들어가서 없지. 이거를 할 수가 없겠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 경쟁 들어오기 애매한 사이즈인 거죠. 어쨌든 국내외의 또 보드 게임 기업들을 좀 살펴봤는데 네. 보드 게임 산업의 전망을 좀 재웅님 어떻게 전망. 보시는지? 저도 공감합니다. 네, 진짜 네. 궁금하네요. 예. 이대로 갈 거다. 왜? 우리 예를 들어 코보기 기준으로 코로나 전에 300억 했고 지금 500억, 600억 하고 있는 것처럼 네. 또 한 4, 5년이 지나면 또 한 8, 900억 하고 있을 거예요. 음. 또 지나고 보면 또 한 1000억 하고 있겠죠. 근데 이게 참 네. 물가 상승률 대비 그렇게 남는 장사가 진짜 아닌데 이게 일종의 여기도 또 낭만 비즈니스예요. 진짜 낭만 비즈니스. 낭만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여기도 막 이렇게 막 도전 막 이렇게 막 공격 막 이런 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우리도 어떤 어린이들의 어떤 지능 향상과 치매 예방, 치매 예방과 건강과 장기적으로는 그걸로 가야 돼. 장기적으로 뇌 건강에 뇌 건강으로 입수하는 간다. 거지. 이제 어르신들 실버 유치원 많이 생길 거거든요. 근데 같이. 확실히 가이오트님이 초반에 멀리서 보면 꾸준히 순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모멘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 번 유입이 좀 빡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뭐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고도로 디지털화 되는 것들의 반대부가 분명히 성장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아날로그적 감성의 문화가 한 번 또 붐이 오지 않을까. 마치 약간 80년대 뭐 그런 패션 같은 것들이 붐업이 되는 것처럼 서클이 한 번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그리고 한 꽤 오래 전부터 거의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는 방과후 수업으로 보드 게임을 하거든요. 예. 다 해요. 그렇지. 아니, 그 아이들이 지금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됐단 말이야. 그렇지. 이 친구들이 좀 한 10년만 있으면 성인이 되고 구매력이 생겨요. 그렇지. 예. 그러면 이제 더 이제 성장하는 계기가 또 될 수 있지 있지 않을까. 않을까. 예. 그러니까 저는 뭔가 지금 20, 30대들이 어쨌든 저녁에 뭐 회식 문화도 요새 많이 줄어들고 있고 밤에 이제 술 마시는 문화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밤에 내가 술 마시는 거 말고 그냥 노는 거 말고 모여서 되게 작게 좀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보드 게임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딱 들었어요. 유행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드 게임 붐은 온다. 네. 오늘 넉사야님, 가이오트님 모시고 보드 게임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야기를 종합하는 질문을 던지려고 해요. 사실은 뭐 모바일, AI 시대에 아날로그 그 자체인 보드 게임이 갖는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넉사야님한테 좀. 저요? 저는 그냥 핸드폰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라 좋아요. 일단. 아. 예. 그 작은 창 안에 있던 그 눈가리가 뭔가 새로운 것들도 만지고 카드도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 만나서 또 얘기도 하고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딱 하나만 얘기해도 핸드폰을 잠시 내려놓는 몇 시간이 되게 귀하다. 요즘 세상에. 가이오트님은 네, 저는 이제 과거에 이제 비디오 게임, PC 게임 쪽에 이제 대단한 매니아였었는데 뭔가 그런 것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요만큼을 저는 이제 보드 게임에서 찾았거든요. 근데 보드 게임이 얘는 온몸이 다 즐거워요. 얘는 항상 머리는 굴리고 있어야 되고 눈은 여기 쳐다보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귀는 옆에서 친구들 얘기하는 거 계속 듣고 있어야 되고 근데 디지털 게임에서 그걸 하려면은 채팅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저는 그래요. 예, 그리고 그 예의 바른 친구들하고 스몰 토크 하면서 뭔가 카드 한 장 내면서 이렇게 눈 한 번 쳐다보는 거 그거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그렇게 해서 맞아. 온몸이 다 즐겁다. 그게 알면은 안 할 수 없는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오늘 이 보드게임 시장을 출판사랑 많이 견져봤잖아요. 네. 사실 출판 시장에서도 종이책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보드게임은 딱 그 종이 그리고 약간 이 물성이 가지고 있는 아날로그의 역할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요즘 최근 텍스트입이라고 다시 종이책을 찾게 되는 것처럼 보드게임의 붐도 다시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저 책을 좋아하는 거랑 또 비슷한 게 이 종이 냄새가 있어요. 보드 게임이. 박스를 딱 열면 저는 그 서점 냄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종이 냄새를. 그래서 어렸을 때도 그 신촌에 있는 홍익문고를 되게 자주 갔었어요. 뭐 시간 약속 있으면 한 1시간 좀 먼저 가서 막 사고 싶은 책 냄새 맡는 게 너무 좋아서. 근데 보드 게임이 그 감성이 있어. 박스를 열면 종이 냄새가 싹 나요. 예, 근데 잘못 보관하면 썩은 데도 가끔 나요. 습한 데서는 보관하시면 안 돼요. 잘 보관하셔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몰랐던 감각을 좀 일깨워주는 그런 도구인 것 같습니다. 소비문화이면의 경제 이야기 비주류 경제학, 오늘은 가이오트님, 넉사야님과 보드게임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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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